안녕하세요. 책아빠 박생수입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책을 읽고 살아온 경험을 덧대어 소개하거나 리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소개하거나 리뷰하려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질병이 역사에 미친 내용들을 기록한 책인데요. 매독, 패스트, 천연두, 콜레라, 에이즈, 독감 등 흔하면서도 친숙한 질병들이 역사 맞물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역사나 최근 코로나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충분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패스트에 관해 이야기를 해보고 더불어 앞으로 코로나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패스트는 크림반도를 통해 이탈리아를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기도 6세기부터 18세기 정도까지 추정하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유럽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패스트는 쥐벼룩이 원인이 되어 퍼지는 질병인데 쥐벼룩을 통해서 중간 동물을 거쳐 사람에게 퍼지는 경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코로나처럼 비말 감염을 통해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온몸에 퍼진 패스트는 환자들의 신체 부위를 괴사시켜 시커멓게 물들였고 몸에 생긴 종기도 몽이 든 것처럼 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렇게 패스트는 흑사병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패스트가 퍼지고 확산이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의 부재입니다. 당시 유럽은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의 상하수도는 19세기나 되어야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고 화장실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냇가나 강물은 늘 쉽게 오염이 되었고 마을 주변에 늘 오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지형 특성상 습한 지역이 정말 많았어요. 늪지대도 많았고요. 거기다 한 번은 크게 홍수가 난 적도 있고 기근이 심하게 든 적도 여러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패스트가 만연하게 된 게 전혀 이상하지 않죠. 쥐벼룩이 얼마든지 활개를 펼치고 패스트균이 퍼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당시 사람들의 무지입니다. 정말 옛날 사람들은 무지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었겠지만요. 당시 사람들은 처음엔 패스트균이 공기를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믿어서 숨을 안 쉬고 다니거나 기어 다녔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습한 땅에 쥐를 통해서 번식하고 있는 패스트균이 공격하기엔 최적의 대상이었겠죠? 그러다 이번엔 개나 고양이, 소, 돼지 같은 가축들을 통해서 옮긴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반응을 해버린 게 문제가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사람들이 개, 고양이를 비롯해 가축들을 땅에 묻어버리거나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스트가 만연할 시기에 큰 홍수와 기근이 들어 농작물이 다 말라 죽었는데 가축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패스트로 죽는 사람도 많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다 이제는 탓할 대상이 사람으로까지 옮겨오게 됩니다. 역사에서 가장 많이 핍박받은 민족을 꼽으라 한다면 단연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패스트를 옮긴다고 가둬놓고 태워 죽이고 땅에 묻는 일이 빈번했고요. 마녀사냥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 없는 여성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기에 사람들은 패스트를 이겨보자고 교회에 모여 기도를 했고 모인 사람들의 비말 감염을 통해 병은 순식간에 퍼져나가서 마을 주민 전체가 며칠 만에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책을 읽고 따로 또 조사하다 보니 환경적인 요인도 물론 크겠지만 사람들의 무지가 병을 더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된 패스트, 흑사병은 주변 환경과 기반 시설의 부재, 그리고 사람들의 무지로 온 유럽 전역을 몇 세기 동안이나 공포에 떨게 합니다. 자료마다 다르지만 거의 2억 명에 육박한 사람들이 패스트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021년에는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뭔가 지금이랑 다르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왜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늘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하고 역사는 반복이 될까요? 왜 우린 역사에서 그렇게 희생을 당하였는데도 바뀌지 못할까요? 읽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단시설을 통한 감염은 계속이 되고 순간의 방심으로 코로나는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기준 전 세계 확진자는 1억 명이 넘었고 사망자는 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하겠죠? 우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주변 전문가들과 의사 지인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우린 절대 코로나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절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 존재하는 독감의 한 종류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도 비슷한 질병들이 많이 있는데 물로 전파가 되었던 콜레라는 없어진 듯 하지만 최근에 페루에서 1만 2천 명, 예멘에서는 2천 명 이상이 콜레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에이즈로 2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구의 인구가 2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에이즈로 매년 대구 사람들만큼 사망하는 겁니다. 매년이요. 그리고 독감으로 현재까지 사망한 사람은 약 1억 명에 다다르고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이런 질병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백신이 곧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최우선 접종 대상자는 병원 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료진이 될 예정입니다. 이건 미국, 영국 등에서도 의료인을 최우선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이 될 예정이고요. 일반 성인 만 18세에서 만 64세는 3분기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백신을 통해서 집단 면역을 형성해 안정이 될 때까지 적어도 2, 3년 정도를 예측하고 있고 마스크는 그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 쓰고 다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행은 못해도 최소 3, 4년 이후나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매년 두세 번씩 해외를 나갔던 저로서는 너무 아쉬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보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보낸 사람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도 승승장구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너무 처져 있지 마시고 이 시기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를 통해 질병의 역사도 짚어보시고 질병의 역사가 아니라 내 삶에도 적용시켜 잘못되었던 혹은 부족했던 내 과거나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생각해 보시고 개선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리고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유명한 음악가, 탐험가, 학자들 중에 매독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고민하지 마시고 질병이 바꾼 세계의 역사를 찾아보시고 사서 읽어보세요. 시기적 상황과 맞물려 분명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책 소개 및 리뷰가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세계를 바꾼 물고기, 식물, 약 시리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